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소설 일곱 번째 시리즈 그림자 문서국 7권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이름이 먼저 남았다. 현관문을 닫았을 때 집안의 공기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마치 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로질러 들어온 느낌이었다. 신발을 벗고 매트 위에 올라섰다. 매트는 젖어 있었다. 비는 오지 않았는데 축축한 냄새가 발바닥에 달라붙었다. 그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다. 왼쪽 오른쪽 앞코를 맞추고 간격을 조금 띄운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깐 멈췄다.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지?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답이 와야 할 자리만 비어 있었다. 현관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어딘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 이웃집에서 TV를 켜는 소리. 모두 익숙해야 할 소리였다. 그런데 어느 것도 내 하루의 일부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이름을 불러봤다. 속으로. 이름은 정확했다. 혀에 걸리지도 않았고 머뭇거림도 없었다. 이름을 부르면 보통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다. 누군가의 얼굴, 자주 듣던 목소리, 불리는 장면.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다. 이름만 혼자 남아 있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는 정리돼 있었고 쿠션 하나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쿠션을 집어들었다. 바로 세우려다. 다시 내려놓았다. 이게 왜 신경 쓰이지? 창가로 가 커튼을 열었다. 회색 하늘.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빛은 고르게 퍼져 있었다. 유리창 아래쪽에 물방울 하나가 흘러내렸다. 안쪽에서 맺힌 습기였다. 그는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닦았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남았다. 다시 물방울이 맺힐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부엌으로 갔다. 컵을 꺼냈다. 컵이 있는 위치를 굳이 찾지 않았다. 정수기 버튼을 눌렀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넘치기 직전에 손을 뗐다. 한 모금, 그리고 다시 한 모금. 확인하듯 컵을 내려놓자 식탁 위에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A4 한 장. 접히지 않은 채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기 집에서 종이는 보통 한쪽으로 밀려 있었다. 가운데는 비워두는 편이었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읽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다. 시선이 보이지 않는 줄을 따라 움직였다. 확인 대상. 소리가 아니라 의미가 먼저 도착했다. 그는 종이를 뒤집었다. 뒷면도 비어 있었다.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 변한 건 없었다. 아니야. 말을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다. 혼잣말이라기엔 누군가 듣고 있을 것 같은 톤이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벨소리는 없었다. 진동도 짧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화면은 이미 켜져 있었다. 잠금은 풀려 있었다. 알림 하나. 발신자 알 수 없음. 내용 이름 확인 완료. 그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끄는 순간 무언가가 정리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뭘 확인했다는 거지? 대답은 없었다. 대신 집 안의 공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는 욕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눈매, 입술, 무표정으로 굳는 습관까지 내 얼굴이다. 그 확신만 또렷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지금 이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얼굴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거울 속에서 아주 잠깐 다른 표정이 겹쳤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린 얼굴, 그리고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한 얼굴.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겹침은 사라졌다. 세면대 아래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과하게 놀랐다. 몸이 먼저 굳었다. 이 집에서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아까의 종이가 조금 옮겨져 있었다. 정확히는 자기가 내려놓았던 위치보다 왼쪽으로 한 뼘 정도. 그는 한참 서 있었다. 내가 움직였나?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지 않았다. 심장도 평소와 같았다. 그런데 종이는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었다.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의 발소리. 급하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이미 이 집의 구조를 아는 사람의 걸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손잡이가 돌아갔다. 그는 문 쪽으로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아도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걸 느꼈다. 문이 열렸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사람 하나가 몸을 밀어 넣을 수 있을 만큼 문틈 사이로 낯선 공기가 들어왔다. 문 안 열어도 됩니다. 낮은 목소리, 설명하지 않는 톤. 이미 이름은 확인됐으니까요. 그는 자기 이름이 어딘가의 목록에 정리되고 있다는 장면을 떠올렸다. 보고 싶지 않았는데 떠올랐다. 나가세요. 말은 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다. 지금은 목소리가 말했다. 밖과 안의 구분이 의미 없을 겁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다. 그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침입이 아니라 이미 끝난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는 걸. 자기 이름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래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칸은 곧 채워질 예정이라는 것도 본능적으로 느꼈다. 문틈 너머에서 그림자가 한 발짝 들어왔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2부. 남아있는 흔적들.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다. 열린 틈은 그대로였고 그 안으로 들어온 그림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앉지도 다가가지도 않았다. 몸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신발은 안 벗으시네요. 그가 말했다. 자기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해서 조금 놀랐다. 그림자가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보였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고 표정은 굳어있지 않았지만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얼굴이었다. 금방 나갈 거라서요. 목소리는 낮았다. 말의 끝이 단정했다. 상대가 더 묻지 않기를 기대하는 말투였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남자는 잠깐 주위를 둘러봤다. 소파, 테이블, 종이,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컵. 기록상으로는 남자가 말했다. 생활 공간입니다. 기록상이라는 말이 공기보다 먼저 가라앉았다. 기록 말고요. 남자는 그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은 그가 말했다. 확인 구간입니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닿지는 않는 느낌을 받았다. 확인은 이미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남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이름은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는 흔적을 봅니다. 무슨 흔적이요? 남자는 대답 대신 거실 쪽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신발 밑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집안에 남았다. 그는 그 소리를 지워지지 않는 자국처럼 느꼈다. 이미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가리켰다. 저건 그가 말했다. 당신이 쓴 겁니다. 아닙니다. 대답은 빠르게 나왔다. 반사에 가까웠다. 남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럼 그가 말했다. 당신이 쓴 기억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종이를 다시 들었다. 여전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아까보다 읽히는 줄이 늘어나 있었다. 확인 대상, 기록 유지. 눈을 떼자 글자는 사라졌다. 보이죠? 남자가 말했다.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다. 아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들키지 않았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휴대전화보다 작고 화면은 희미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짧은 진동이 울렸다. B. 지금부터 남자가 말했다. 이 공간은 기록 중입니다. 그는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봤다. 벽, 가구, 창문.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한 번 더 겹쳐진 느낌이 들었다. 그만두면 안 됩니까? 그가 물었다.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장치 화면을 확인하고 다시 버튼을 눌렀다. B. 이미 시작된 기록은 그가 말했다. 중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멈출 수 있잖아요. 남자는 그 말에 아주 잠깐 표정을 바꿨다. 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지나간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얼굴이었다. 사람은 그가 말했다. 항상 먼저 멈춥니다. 그는 그 말이 자기에게 한 말인지 어디엔가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 그가 말했다. 저는 지금 뭡니까? 남자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경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말했다.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는 그 말이 자기를 안심시키지도 설득하지도 않는다는 게 오히려 무서웠다. 부엌 쪽에서 냉장고가 작게 울렸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나는 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다. 냉장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아까 열어본 기억은 없었다. 그는 문을 닫았다. 고무 패킹이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머릿속에 다른 장면이 스쳤다. 비 오는 밤, 차 안, 운전석에 앉아 앞만 보고 있는 남자. 차 안은 조용했고 와이퍼 소리만 반복되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그가 말했다. 이 장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에도 그가 말했다. 정확히 떠올렸군요. 그 사람은 아직 남자가 말을 끊었다.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르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건 그가 말했다. 누가 남긴 겁니까? 남자는 장치를 다시 확인했다. 남긴 게 아니라 그가 말했다. 밀려온 겁니다. 그럼 되돌릴 수 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되돌리는 건 그가 말했다. 기록을 깨뜨립니다. 기록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남자는 잠깐 생각했다. 기록은 그가 말했다.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남습니다. 그는 그 말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느꼈다. 거실 시계가 정각을 알렸다. 짧은 소리. 그는 그 소리가 이 집에서 처음 듣는 소리라는 걸 확신했다. 시간도 그가 말했다. 이제 기록됩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는 그는 소파에 앉았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선택한 자리였다. 그럼 그가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남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집 안의 공기가 더 눌렸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게 도움입니까? 아니요. 남자가 말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는 그 말이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말이라는 걸 알았다.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된다. 움직이면 무언가가 어긋난다. 남자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다시 올 겁니다. 그가 말했다. 언제요? 당신이 남자가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다른 기억을 하나 더 떠올렸을 때 문이 닫혔다. 완전히 닫혔지만 잠기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종이가 식탁 위에서 아주 조금 미끄러졌다. 바람은 없었다. 그는 그 종이를 보며 확신했다. 자기 안에 이미 하나 이상의 삶이 겹쳐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겹침은 이제 그만둘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도. 3부. 서로 다른 방향. 그는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면 이 집이 다시 정렬될 것 같아서였다. 식탁 위의 종이는 아까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었다. 바람은 없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 앞에 섰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읽히는 문장이 분명히 늘어나 있었다. 확인 대상, 기록 유지, 경로 분기 대기. 경로. 그가 소리 내어 읽었다. 입 밖으로 나오자 단어가 조금 달라졌다. 경로라는 말에는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길게 울렸다. 화면에는 전화 수신 표시가 떠 있었다. 번호는 없었다. 그는 받지 않았다. 받지 않는 선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진동은 멈췄다. 잠시 후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지금 위치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는 웃었다. 웃음이 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벗어나지 말라니. 그는 신발을 신지 않은 채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폭도는 평소와 같았다. 형광등은 켜져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이 꽂혀 있었다. 그는 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머릿속이 늦게 따라왔다. 아주 짧은 장면. 같은 폭도. 같은 위치. 그런데 조명이 꺼져 있고 바닥에는 물기가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발을 걷었다.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다. 거실로 돌아오자 공기가 다시 눌렸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알림도 문자도 아니었다. 자동으로 음성이 재생됐다. 지금 이동하시면 낮고 건조한 목소리. 아까 그 남자였다. 다른 경로와 겹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겹치면 그가 물었다. 어떻게 됩니까? 잠깐의 정적. 기억이 목소리가 말했다. 서로를 침범합니다.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몸을 눌러 앉았다. 이미 침범된 것 같은데요. 아직은 목소리가 말했다. 부분적입니다. 전부가 되면요. 이번에는 대답이 늦었다.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말했다. 구분이 의미 없어집니다. 통화는 그 문장으로 끝났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이 크게 느껴졌다. 그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아까 닫아두었던 문이었다. 안에는 정리된 식재료들 사이로 투명한 밀폐 용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용기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열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또렷했다. 용기 안에는 USB 하나와 작게 접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를 펼쳤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 다음은 네가 아니야. 글씨는 단정했다. 그리고 아주 익숙했다. 이건 그는 그 글씨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쓰는 손의 각도와
멈추는 지점까지 알고 있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노트북은 암호를 묻지 않았다.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다. 분기 기록. 폴더 안에는 3개의 영상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자기 집 복도가 나왔다. 아까 문을 열었을 때 본 장면과 거의 같았다. 다만 조명이 조금 어두웠고 바닥이 젖어 있었다. 카메라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달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자. 그는 숨을 멈췄다. 그 그림자는 조금 전 자기 집에 들어왔던 그 남자와 같았다. 두 번째 영상. 병원 대기실. 야간 조명. 의자가 몇 개 비어 있었다. 카메라는 한 사람을 비췄다. 낯선 얼굴. 그러나 표정이 익숙했다. 그는 그 얼굴을 처음 보는데도 어떤 선택을 할지 알 것 같았다. 세 번째 영상. 차 안. 비 오는 밤. 와이퍼 소리가 반복되고 운전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은 그 목소리가 말했다. 언젠가 사람보다 앞선다. 그는 그 목소리를 확실히 알아봤다. 탐정 제이.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라 확신으로 떠올랐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에 문장이 떴다. 현재 위치 경로 교차점. 그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다. 닫으면 이 장면이 다른 쪽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였다. 거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종이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식탁 위에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글자가 남아 있었다. 이동. 그는 그 단어를 한참 바라봤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이동하라고 적혀 있었다. 서로 다른 방향. 그는 알았다. 지금부터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의 기억을 더 쓰게 된다는 걸. 현관 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한 사람분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리듬의 발걸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자기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늦게 돌아왔다. 4부. 붕괴 지점. 현관 앞의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다. 서로 다른 리듬이었다. 한쪽은 규칙적이었고 다른 한쪽은 약간 늦었다. 같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같은 속도로 오지 않은 사람들의 걸음. 그는 숨을 고르고 거실 중앙에 그대로 서 있었다. 도망치지 않는 선택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몸의 자세였다. 문이 두드려졌다. 한 번. 그리고 조금 늦게 다시 한 번. 지금은 문 밖의 목소리가 말했다.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까의 남자였다. 경로 관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목소리. 반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열지 마. 낮았고 조금 쉬어 있었다. 마치 오래 말을 하지 않다가 억지로 꺼낸 소리처럼. 그는 그 두 번째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느꼈다. 심장이 한 박자 먼저 뛰었다. 그건 경로 관리자가 말했다. 이미 지나간 기억입니다. 지나갔으면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 문 손잡이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노트북 화면을 떠올렸다. 분기 기록. 3개의 영상. 이미 이 장면은 기록된 적이 있었다. 그 기록 속에서는 문이 열렸다. 그는 그걸 기억해냈다. 자기 기억이 아닌데도. 문 열면 경로 관리자가 말했다. 경로가 하나로 수렴합니다. 안 열면요. 그가 물었다.
잠깐의 정적. 그럼 경로 관리자가 말했다. 안에서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붕괴라는 말이 너무 정확해서였다. 거실의 공기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소파의 그림자가 원래 위치보다 조금 더 길게 늘어졌다. 벽식의 초침이 두 칸을 한 번에 건너뛰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 눈을 가렸다가 다시 내렸다. 보이는 건 같았다. 느껴지는 게 달랐다. 선택하라고. 그가 말했다. 지금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경로 관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 밖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야. 그 말과 동시에 거실 조명이 깜빡였다. 짧게 2번. 그리고 전혀 다른 장소의 냄새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거실 벽 한쪽이 아주 천천히 다른 장면으로 겹쳐졌다. 밝은 형광등, 플라스틱 의자, 야간 접수 창구. 그는 분명 집 안에 서 있었는데 눈앞에는 병원 대기실이 있었다. 겹쳐진 장면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러나 일어나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다. 의자를 밀고 잠깐 균형을 잡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습관. 그는 그걸 자기 몸으로 이미 해본 적이 있었다. 이건 뭐죠? 그가 말했다. 경로 관리자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겹침입니다. 부분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경로 관리자가 말했다. 임계값을 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인물이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와 동시에 현관문 손잡이가 안쪽으로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경로 관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뒤이어 다른 남자 하나. 그 두 번째 남자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비에 젖어 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영상 속에서 몇 번이나 봤던 얼굴. 탐정 제이. 그러나 지금 눈앞의 얼굴은 영상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다. 여기까지 왔군요. 경로 관리자가 말했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과 병원 대기실이 겹쳐진 벽을 바라봤다. 이미 시작됐네. 제이가 말했다. 그 한마디로 집 안의 공기가 확실히 바뀌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다. 당신은 그가 제이를 보며 말했다. 이걸 알고 있었죠? 제이는 그를 보지 않았다. 벽을 바라본 채 말했다. 알고 있던 건 제이가 말했다. 조금뿐이야. 병원 대기실의 인물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그와 제이 사이를 향해서였다. 경로 관리자가 한 발 물러섰다. 더 이상 그가 말했다. 관리 구간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가 물었다. 사고 구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겹쳐진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복도, 열차 안, 야간 사무실, 비 오는 도로. 모두 같은 리듬으로 겹쳐졌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귀가 울렸다. 제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어깨를 잡았다. 보지 마. 제이가 말했다. 다 보려고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남아. 제이가 말했다. 네가 남아야 이게 멈춘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이의 손이 자기 어깨를 잡는 감각은 이상하게 현실적이었다. 경로 관리자가 뒤에서 말했다. 이 사람은 경로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니, 제이가 말했다. 사람이야. 병원 대기실의 인물이 그들 바로 앞에 섰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 인물은 자기였다. 아니, 자기였던 사람. 다른 선택을 한 다른 방향의 자기. 이제 그 인물이 말했다. 어느 쪽이 남을지 정해야 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정할 수 없어요. 제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 제이가 말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겹쳐진 장면들이 갑자기 멈췄다.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정적.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느꼈다. 이건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겨지는 이야기라는 걸. 5부. 남겨진 자리.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적은 늘 먼저 깨진다. 그가 숨을 내쉬자 겹쳐져 있던 장면들이 천천히 물러났다. 병원 대기실의 형광등은 꺼졌고 열차의 흔들림은 멀어졌다. 비오는 도로의 와이퍼 소리는 마치 기억 속에서만 남은 것처럼 희미해졌다. 거실이었다. 다시. 그러나 아까와 같지는 않았다. 벽은 그대로였지만 벽에 기대어 있던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온기 같은 것.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렸다는 느낌보다 버텨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컸다. 제이는 그 옆에 앉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가 커튼을 반쯤 열었다. 끝난 겁니까? 그가 물었다. 제이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멈춘 거지. 차이가 있나요?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창문에 맺힌 습기를 손바닥으로 닦았다. 그 자국이 곧 다시 흐려지는 걸 끝까지 지켜봤다. 겹친 것들은 그가 다시 물었다. 사라진 겁니까? 아니, 제이가 말했다.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보다 더 무거웠다. 그럼 전 그가 말했다. 지금 뭡니까? 제이는 그를 보았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쪽. 제이가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경로 관리자는 문가에 서 있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작아 보였다. 보고는 그가 말했다. 이미 올라갔습니다. 뭐라고요? 경로 붕괴, 그가 말했다. 중심 인물 유지, 그는 웃지 않았다. 중심이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죠? 경로 관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관찰 대상이 바뀝니다. 저에서 당신을 통해 그 말이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제이가 고개를 돌려 경로 관리자를 보았다. 그림자 문서국은 제이가 말했다. 사람을 이렇게 쓰지 않아. 경로 관리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예전에는 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에서 아주 오래된 시간의 냄새를 느꼈다. 당신도 그가 제이를 보며 말했다. 처음엔 남아있던 쪽이었죠.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침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경로 관리자는 더 말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문이 닫히자 집 안이 비로소 조용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이 역시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아까 그가 말했다. 다른 나를 봤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다고 해서 제이가 말했다. 그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 그럼 그건 뭡니까? 가능성. 제이가 말했다. 버려지지 않은. 그는 손을 내려다봤다. 자기 손이었다. 그런데 아주 약하게 다른 손의 기억이 겹쳐 있었다. 그 가능성들이
그가 말했다. 계속 찾아옵니까? 제이는 잠시 생각했다. 찾아오는 건 제이가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야. 그 말에 집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정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당신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제이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이가 말했다. 나갈 수 없는 쪽이지.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기도 그쪽으로 걸어 들어갈 것 같아서였다. 창밖에서 멀리 사이렌 소리가 났다. 이 집과는 상관없는 소리였다. 그런데 괜히 오래 들렸다. 오늘은 제이가 말했다. 여기까지다. 그 다음은요? 제이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다음은 제이가 말했다. 기억이 사람을 찾는 단계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전 제이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너는 제이가 말했다. 지워지지 않은 증거다. 그 문장이 그의 가슴 어딘가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문이 닫혔다. 그는 혼자 남았다. 집은 여전히 집이었고 가구도 벽도 창문도 모두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제는 빈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보였다. 그는 식탁으로 가 아까 떨어졌던 종이를 집어들었다. 종이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대신 종이 아래 테이블에 아주 옅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0. 그는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번호가 있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는 받지 않았다. 자동 음성이 흘러나왔다. 확인되지 않은 기억이 동시에 활성화되었습니다. 짧은 숨소리. 공유 상태로 전환. 통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부터는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건 우연이 아니라 배치일 거라는 것도. 8권 예고. 어딘가에서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다른 집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이름을 부르며 눈을 떴다. 그 이름이 자기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 순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소설 시리즈 그림자 문서국 8번째 시리즈 기대해 주세요.